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표결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2시 법사위 소위를 열었지만 서로 신경전만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녁 7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 5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았습니다. 별건 수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금지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선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했던 만큼 연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일주일 뒤로 밀렸습니다. 제출된 검증 자료가 부실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김현장 고문 재직 당시 주요 활동 내역입니다. 4년 4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20억 원인데 제출한 활동 내역은 투자 유치와 기업인 간담회 참석 단 4건뿐입니다. 민주당은 건당 5억 원이나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공개하지 못할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장인에게 매입했다는 자택 거래 기록과 6억 원대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미술품 거래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 기록, 쌀 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 거래 내역.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보다 3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려 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장관들의 임명도 함께 늦춰질 것이 확실합니다. 다수 의석의 갑질 횡포로 새 정부 출범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료 부실을 문제 삼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틀째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고 파행 끝에 5월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교수와 병원장,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무려 11개 자리를 겸직해 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한 달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고도 겸직 신고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와 대구 MBC 한보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 위치한 정호영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1994년 4월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20평짜리가 1,400씩이다. 깜빡이로 좋은 동네라가. MBC가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매달 2,300만 원에서 2,600만 원씩
5년 반 동안 월세로만 16억 넘게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월세 얼마 이렇게 주기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 외에 준 건 없어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은 2억 4,500만 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임대료로 번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겸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계속적인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교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경북대 교원 지침만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하면서 최소 11개 자리를 겸직했고 이 가운데 6건은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무단으로 겸직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영리 업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의성이 강하고 수준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북한의 열병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미국 정부는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대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커지고 핵 사용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은 큰 줄기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 화성 17형을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MBC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전제한 뒤 대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면서 유엔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lso have an obligation to address the recent provocations that we've seen from the DPRK, including its two recent ICBM launches.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할 때에도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북한이 전쟁 방지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나 다른 압박에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ICBM을 두고 북한이 액체에 비해서 발사 준비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이동이 용이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 대신 대화를 거듭 당부하면서 후보 시절과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무리한 이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이전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소통은 의지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신구 권력이 크게 갈등할 수는 없다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력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했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언급은 국가 지도자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물론 다음 정부에게도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지금은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추가 설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